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월드컵 무대. 2018년 3월 24일, 라모스는 독일과의 A매치 평가전에서 선발 출전하면서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 통산 100승 경기를 달성했다. 현재, 이케르 카시아스의 이은 2위를 기록 중이다. 경기에서도 단 1골만을 내주는 등 좋은 수비를 보여주면서 팀은 1대1 무승부를 거두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이집트의 모하메드 살라의 부상에 관여되면서 이집트 현지에서는 라모스를 악마라고 부르며 만약 이집트가 토너먼트에 올라가 스페인을 만날 경우 라모스에게 기필코 복수하라는 여론이 줄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 라모스의 입장에서 진짜로 토너먼트에 이집트를 만나게 될 경우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출전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부상을 당하지 않게 신경 써야 할 필요는 있다. 더욱이 라모스 본인 또한 살라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적도 없다라면서 대놓고 도발을 하는 그릇된 인성을 보여주었으므로 이집트인들의 공분을 더욱 크게 살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정말 이집트 선수 한 명이 나서서 살인 태클로 라모스 다리 부러뜨리기 시도할지도. 2018 피파 월드컵 러시아 본선 B조 조별리그 1라운드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두고 호날두와 같은 팀으로 함께 하고 싶은데 적으로 상대하게 되어 안타깝다는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펼쳐진 경기에서는 호날두에게 3골을 내주었지만 그 외에는 모두 잘 막아내었으며 호날두의 3골도 라모스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들이라 수비가 안 좋았다고 보기 어려웠다. 정리하자면 이길 경기를 단 한 명 때문에 놓쳤다고 보면 될 듯하다. B조 조별리그 2라운드 1안전에서는 팀이 상대를 7-3의 점유율로 압도하면서 별다른 위기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유효 슈팅을 하나도 내주지 않았다. 다만 팀은 공격의 골 결정력이 다소 아쉬웠고 1대0으로 힘겹게 승리하여 포르투갈과 함께 조 공동 1번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B조 조별리그 3라운드 모로코전에서는 앞선 두 경기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고전했다. 상대의 엄청난 집중력에 불안한 모습을 여러 번 노출했으며 전반 14분에 첫 골을 내준 상황에서 80여 분에는 코너킥 상황에서 본인의 강점인 공중볼 싸움에서 밀리며 헤딩골을 내주기도 했다. 탈락 위기에 놓였었으나 다행히 이아고 아스파스의 동점골에 힘입어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넓은 커버 범위와 정확한 빌드업, 뛰어난 헤더와 볼 컨트롤을 구사하는 다재다능한 월드클래스 수비수. 커맨더형 센터백과 파이터형 센터백의 장점을 모두 가진 현대 축구의 이상적인 센터백. 유스 시절에는 센터백을 종종 보았으나 성인 무대 초기에는 센터백보다는 라이트백으로 자주 나왔다. 센터백치고는 신장이 그다지 큰 편이 아닌 데다가 피지컬적으로도 약간 마른 편 팔이었던 것도 있지만 분명 공격적으로도 재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후반에 스페인 국가대표팀이나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는 것을 보면 수비수인지 윙어인지 헷갈릴 정도. 공격적 성향이 지나쳐 돌아오지 않는 풀백이라면서 까이기도 했다. 그리고 혼자 오프사이드 라인 실수를 하거나 단정한 수비 라인에서 이상하게 튀어나오는 등의 실수가 제법 있었다. 이런 점들은 경험이 쌓이고 점차 공수 밸런스를 맞춰나가게 되면서 개선되었다. 지금은 팀 동료 마르셀로가 그러니까 11-12 시즌에는 부상당한 히카르두 카르발류를 대신해서 다시금 센터백으로 뛰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센터백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공중볼에 대한 집중력, 점프력, 위치 선정이 최고 수준이라 사실상 제공권 문제는 없다. 그리고 풀백 출신이기에 빠른 팔을 가지고 있어 뒷공간 커버 플레이에도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센터백이 이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라모스 페페의 센터백 조합의 저지력과 커버 범위는 실로 대단해서 칸나바로 메첼더 이래 가장 안정적인 조합이라는 평을 들었고 2013년부터는 라파엘 바란도 클래스가 상당히 올라와서 이제는 라모스와 함께 페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듀오를 결성했다. 센터백 전향 이후로는 아르벨로아와 카르바할이 라이트백의 공백을 메웠기에 현재는 라이트백으로 나오는 모습은 볼 수 없고 다시 풀백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볼 움직임에 대한 인지가 빠르고 점프력과 위치 선정이 뛰어나 수비 상황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공중볼에 강력하며 슈팅도 꽤 좋아서 수비수치고 득점력이 매우 좋은 편이다. 레알 마드리드엔 괴물 같은 점프력으로 유명한 호날두가 있지만 실제 세트피스 공격 양상을 보면 호날두는 드뷔의 압도적인 채공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반박자 먼저 점프해서 소위 어그로를 끌고 결정은 라모스를 위시한 센터백들이 주로 하는 편이다. 프리킥도 팀에 워낙 잘 차는 동료들이 많아서 가끔 한 번씩 차는 정도지만 실력 자체는 준수하다. 프리킥은 가볍게 감아 차는 스타일. 골대를 때리는 등 정확도가 상당하다. 발재간 역시 상당히 좋은 편이다. 또한 아크로바틱하게 공중볼을 처리하는 장면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피지컬도 훌륭하여 빠르면서도 몸싸움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거기에다 한 명쯤의 압박은 혼자서도 쉽게 벗겨내고 포위당해도 공을 어느 정도 키핑할 만큼의 테크닉도 갖추고 있으며 오른발 킥이 정확해 롱패스를 통해 레알의 공격의 시발점 또는 후방 빌드업의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빌드업의 시발점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만큼 그의 패스의 성공률과 개수는 센터백 중에서는 정점을 찍고 있는 수준이다. 이번 시즌 매경기당 패스를 기본으로 60에서 심할 경우 70번 이상 기록하면서 다른 빌드업 전문가인 제라르 피케와 제롬 보아탱을 앞지르고 있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은 90.4%, 92.1%를 기록 중이다. 본연의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성향과 더불어 레알 마드리드에서 여러 감독들의 다양한 전술들을 경험하며 주도권을 잡아오는 플레이에 굉장히 능하게 되었다. 2010년대 레알 마드리드는 수비가담 자체가 거의 드문 호날두 벤제마. 공격하다 말아 높이 올라가버린 양풀백 등 윗선에서 공을 뺏길 경우 최전방과 3선의 압박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센터백 듀오에게 그 수비 부담이 그대로 전가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왔다. 그런데 라모스는 페페와 함께 정상급 센터백 중에서도 압도적인 기동력과 활동 반경을 보여주는 선수이다 보니 공 받아주러 하프라인 위쪽까지 백업 갔다가도 앞에서 공을 뺏기면 쏜살같이 내려와 공을 걷어내고 미드필더 중 누구도 달라붙어주지 않는 상대 핵심 공격 자원이 뒤돌아서지 못하도록 진득하게 달라붙어 압박을 가하는 등 마치 노이어가 스위퍼 키퍼로서 그러듯 센터백 듀오의 개인 능력들로 하프라인 아래의 공간을 책임지며 팀이 공과 주도권을 상대로부터 쉽게 가져오고 상대에게 잘 빼앗기지는 않도록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바란의 경우 달리기로는 라모스나 페페 이상의 준족임에도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거나 상대를 거칠게 압박하며 몰아칠 만큼 적극적인 스타일은 아니어서 라모스와의 조합 결성 후 초기에는 혼선이 꽤 있었으나 현재에는 라모스가 비교적 넓은 전방을 책임지는 한편 바란이 빠른 팔을 활용하여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막아내는 식으로 역할 분담을 이루어냈다. 수비진을 통솔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팀이 공격을 시작할 때에는 넓은 시야로 공이 나가야 할 길을 지속적으로 피드백하고 수비할 때에는 주변 동료들에게 수비 임무를 배정해주는 듯한 몸짓을 자주 한다. 실제로 라모스는 다른 레알 마드리드 센터백 누구와 조합되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감을 보여주는 반면 라모스를 제외한 센터백들끼리 듀오로 나설 때에는 후방 빌드업도 수비 역할 분담도 애매해져서 실책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 한편 중요 경기에서 활약도가 상당히 좋다. 수비 면에서도 매우 좋은 편이지만 진가는 위기의 순간 세트피스에서 헤더 한 방으로 경기를 역전시키는 능력에서 나온다. 2013-14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 때 바이에른 뮌헨 원정 경기에서 헤더로 2골을 넣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결승전에서도 93분의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다. 2015-16 시즌에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세트피스 공격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2016-17 시즌엔 UEFA 슈퍼컵에서 90분 동점골을 넣었고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서 89분의 헤더로 동점골을 장렬시켰다.
후반 45분 세트피스 상황은 라모스 머리만 보게 된다. 라모스가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경기는 그 외 리그 경기까지 포함하면 더 많아진다. 라모스가 넣은 골로 얻은 트로피만 무려 피기어 2개의 UEFA 슈퍼컵 하나,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 하나이다. 국제대회 결승 킬러. 그러나 다소 다혈질이라서 과거 엘 클라시코에서 떡실신 패배를 당했던 때는 메시를 걷어차고 푸yor에게 장풍을 날리고 퇴장되어 나오면서 사비에게도 장풍을 선사한 적이 있었다. 이렇듯 다혈질적이고 흥분 많은 성격 때문에 페페, 마르셀로, 코엔트랑과 함께 양아치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특히 카드 관리는 수비수의 클래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 한창 카드를 미친 듯이 수집했을 때는 이러한 점이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라리가 역대 최다 퇴장 20의 장이기도 하며 축구 역사상 퇴장 3위다. 출처 그래도 이케르 카시아스 이적 후 주장직을 찬 데다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절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수비 라인에서 제일 침착해 보일 정도. 이는 두 딸의 아버지가 된 이후로 많이 잠잠해진 페페 역시 마찬가지라. 페페 문서에선 15-16 잼스에서 사고 쳤다는데 옛날에 비하면 심심해 보인다는 감상이 많다. 다만 빈도가 줄어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때때로 불필요한 카드를 받는다. 그리고 오프사이드 라인 실수는 센터백으로 뛰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좀 점진적으로 줄어든 편이라 여전히 클라스에 비해 적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라모스의 실책이 그의 클라스에 비해서 많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는 해도 이는 라모스가 센터백이면서도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공격이든 수비든 팀플레이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 즉 짊어진 부담이 너무도 무겁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종합하면 다방면에서 다재다능한 선수로 현대 축구에서 센터백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평을 듣는다. 파울로 말디니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후계자라고 칭찬하고 있다. 월드컵 결승전, 유로 결승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등 큰 경기에서도 공수 양면에서 강하고 현재는 월드베스트에도 수도 없이 선정될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봐도 손색이 없다.